자, 이제 121번으로 갑시다. 121번. 자,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프랑스군이 강화도 일대에 대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여 행군과 외교 장각을 불태웠다. 자, 병인양요는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죠.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범한 거. 자,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이유는 원인은 뭐였냐면 병인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온 거다. 자, 그러면 1번에 프랑스군이 강화도 일대에 대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여 행군과 외교 장각을 불태웠다. 특히 이 외교 장각에서 훔쳐간 거 뭐였어요? 뺏어간 거는 의궤. 조선왕조 의궤를 훔쳐갔죠. 자, 그래서 강화도와 그러니까 병인 양요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찾으시면 되죠. 답이 바로 나왔네요. 나머지 봅시다. 프랑스군 퇴각 직후 대원군은 서양과의 타협에 반대하는 척화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다. 자, 척화비를 세운 건 1871년으로 신미양요 직후.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거죠. 신미양요 직후다. 프랑스군은 초지진을 초토화시킨 뒤에 정족산성을 공격해 조선군의 수자기를 약탈하였다. 장군 수자가 써있는 어제연 장군기예요. 자, 그러면 어제연 장군기를 빼앗아간 거는 신미양요죠. 자, 병인양요에 분노한 대원군은 베르네 등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도 8천여 명을 처형했다. 자, 처형을 한 게 먼저예요? 병인 양요가 먼저예요? 처형한 게 먼저죠. 왜냐면 이게 병인 박해니까. 자, 병인 양요는 1866년 이제 9월 말하자면 이제 그 가을에, 그다음에 이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는 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에. 자, 그래서 순서가 틀린 거죠. 병인 박해가 먼저, 그다음 병인 양요.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122번 갑시다.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근대 문물을 살펴보고 국정개혁의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각 사절단의 파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사절단 파견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 건데 이 중에서 시기가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잘 구별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1차 수신사.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된 직후에 파견된 거니까 1876년에 파견된 거고요. 자,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된 거예요. 어느 나라에 파견됐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미국에 파견된 거는 1883년에 파견된 거죠. 조사 시찰단이 파견된 거는 1881년 4월에. 조사 시찰단 역시 일본에 파견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영선사.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거죠. 1881년 9월에. 그래서 제가 같은 시기가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한 건 제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먼저냐면 조사시찰단이 먼저, 그 다음 영선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는 김홍집이 파견된 거죠. 1880년에 파견된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기역미음, 그 다음에 아니구나. 디귿, 그리고 니은, 리을? 아이고, 맞아? 아, 나 또 틀렸지? 맨날 헷갈려, 나 이런 거 헷갈리나 봐. 바보. 자, 이거 맞죠? 예.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이렇게 신경 써서 발음을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발음이 막 새요. 집에 가면 말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하고 막 하면은 막 발음을 이상하게 막 발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직업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자, 123번.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이 자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자,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자,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래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고, 자, 이거는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자, 2차 수신사.
우리 금방 시기 한번 체크해봤네요. 1880년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가지고 들어온 책이죠. 자, 황춘센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 있던 중국의 외교관을 만나서 절친이 되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책으로 묶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내용은 딱 이거죠. 우린 러시아를 막아야 돼. 조선 너희는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결국에는 이런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라. 개화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문화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게 소개된 이후의 사건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1880년 이후의 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봅시다. 유경공원을 설립해서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공립학교를 얘기하고요. 1886년에 자, 유경공원은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양 선교사들, 예를 들면 뭐 벙커, 헐버트, 길모어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교육을 했었던 관립학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고요.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개화에 대한 반발인 거죠. 3번,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갑신정변 1884년에 있었고 자,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를 올렸다. 자, 최익현이 일본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 상소를 올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개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게 1876년이니까 8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4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연도만 알고 있으면 금방 고민할 거 한 개도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미주진 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 때문이니 우리가 설리라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이하여 수신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이를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 외교문서요 이거는 서계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보내어 애도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차 수신사 파견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냐면 1차 수신사가 김기수거든요. 그래서 1차 수신사 파견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1차 수신사는 이 조약을 체결한 바로 직후에 보냈다. 1차 수신사는 1876년에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보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수호조약이라고 하는 건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됐는데 얘는 사실 조약의 정식 명칭이 아니죠.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뭐인가요? 조일소조규, 조일소조규 또는 뭐 병자수호조약 이런 거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자,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어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최혜국 대우가 처음으로 최초 규정된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미국하고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1882년 4월에 그러니까 이모군란 전이에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두 번째 체결한 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서양하고는 최초, 그 다음에 조약으로는 두 번째, 청나라보다 먼저 체결한 거죠. 자, 하지만 일본에 관해서 일본 규정, 즉 지금 일본이 최혜국 대우잖아요. 최혜국 대우를 일본에게 이제 같이 규정한 조약은 일본에게 규정해준 조약은 조일통상장정이죠. 조일통상장정 1883년. 자, 그래서 일단 최혜국 대우가 인정된 거냐? 아니고
강화도 조약은 최애국 대우가 규정이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중 조정을 규정하였다. 거중 조정을 규정한 건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고요. 이 거중 조정의 조항을 청나라에서 조언해서 청나라에서 제시하여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않는다고 규정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자, 그다음에 4번. 해안 측량권을 부정하였다. 아니고 해안 측량권을 인정해서 불평등 조약이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25번 볼까요? 자,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육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었고, 그리고 헌의육조를 제시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왕에게. 자, 그럼 1번.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경고하게 할 것. 맞는 설명이죠. 이게 헌의육조의 내용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전제 황권이라고 독립협회가 추구한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제였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인데 왜 여긴 전제 황권이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왕권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독립국임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제군주제를 주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제 황권이라고 썼지만 독립협회에서 주장하는 정치 형태가 전제군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라.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1번이 헌의육조에 있었고요. 2번. 전국의 재정은 국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거칠 것. 자, 국내부 내장원에서 재정을 담당해라 라고 하는 건 광무개혁이고요. 자, 헌의육조에서 재정에 대한 권한 중에서, 재정에 대한 조항 중에서 재정의 일원화를 제시하기는 하는데 이 재정의 일원화를 어디에서 해라? 탁지부에서 해라. 자, 다시. 자, 국내부 내장원에서 재정을 담당해라 라고 한 건 대한제국이고요. 광무개혁이고, 이 헌의육조에서는 이 재정에 관해서 어디에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탁지부에서 일어나도록 해라. 그리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표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헌의육조에 담긴 내용이 아닌 거죠. 자, 2번이 틀린 내용. 3번. 중대범죄는 공개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한 후에 시행할 것. 4번. 책임가는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구하고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의육조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26번. 대한제국의 지계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관파천 갔다 왔죠.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 피신했었잖아요. 그게 아관파천이고, 아관파천하고 다시 환공을 했어요. 근데 원래 살던 곳은 경복궁이고 환공한 곳은 경운궁. 그렇죠. 경운궁으로 환공했죠. 지금의 덕수궁. 경운궁으로 환공을 해서 거기에서 딱 보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됐으니까 황제 이름 딱 나는 황제라고 칭하고 그러면서 이제 즉위식을 거행했고 나라 이름도 딱 뜯어 고치잖아요. 그게 대한제국. 그래서 1897년부터 대한제국이라고. 당연히 망할 때까지니까 일제시대 망할 때까지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한제국 시기에 일을 골라라 그러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를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때가 딱 대한제국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계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계발급 한번 보면은 자, 봅시다.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졌어요. 자,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졌는데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조사, 말하자면 양전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양전 사업이 뭐냐면 토지를 조사한 거죠.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계 아문에서는 지계를 발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계라고 하는 건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 토지 증명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등기. 그런 게 바로 요 지계 아문이고요. 자, 나중에 양제 아문과 지계 아문은 지계 아문으로 통합이 돼요. 지계 아문으로 통합. 그래서 1902년에 지계 아문. 그러니까 양제 아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제 아문이 사라지고 지계 아문. 그리고 이 지계에서는 양전 사업은 2번에 걸쳐서 이 양전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지계 발급은 일부 지역에서만. 제가 일부 지역에서만 지계가 발급됐다고 얘기하는 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거는, 발급이 된 거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2차례에 걸친 양전 사업이 실시가 되고 지계를 발급을 했는데 이 지계는 전국으로 다 발급을 하지 못했고요.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만 발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양전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1번. 지계 아문에서 토지 측량과 지계 발급을 담당했다. 네, 결국에는 지계 아문이 이제 나중에는 합쳐졌으니까 토지 측량도 하고 지계 발급도 하고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양전 사업 또는 이 지계를 발급하는 게 이제 중단된 건 언제냐?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한 1904년 정도까지만 이런 지계 발급을 하다가 중단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계양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 계양장에서만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했고요. 계양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 지계를 발급할 때, 그러니까 뭐 지계아문이나 양제아문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계양장 안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했지만 계양장 이외의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했었다. 그게 내용이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자, 모든 산림 토지 전답 가업을 발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발급 대상에는 포함시켰지만 모든 토지에 대한 발급은 못했죠. 아까 우리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못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네,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127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일단 이범윤의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 이범윤의 보고문. 자, 이범윤은 1902년에 간도관리사로 파견됐죠. 자, 그럼 일단 이범윤은 독도예요? 간도예요? 간도지. 독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번 무조건 틀린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간도냐 독도냐를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범윤은 간도관리사야. 그러므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일본 고문서예요. 1600년대에 만들어진 17세기 후반에 나온 일본 고문서인데 이 은주시청합기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범윤은 틀렸고 은주시청합기는 맞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대한제국의 칙령 41조. 알죠, 여러분? 대한제국의 칙령 41조는 1900년.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 독도까지 관할.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41조도 독도에 관한 일이 맞고, 그 다음에 삼국접양지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삼국접양지도라고 하는 건 18세기 후반에 1785년에 만들어진 지도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그러니까 일본하고 따로 색깔을 표시해서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접양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자, 3번에 그럼 2번이 맞는 거네요. 둘 다 독도. 자, 그 다음에 3번 미스협정 시네마현 고시 40조. 자, 미스협정은 독립군들을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체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주와 관련된 거고요. 시마네현고시는 알죠, 여러분? 시마네현고시는 독도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시마네현고시는 1905년 2월 22일. 오늘이 22일 아니에요? 오늘이 다케시마의 날이에요.
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그래? 오늘이 독도에서, 일본에서 말하자면 이제 독도가 내 거다. 그래서 다케시마 날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이에요. 우리 잊어버립시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1905년 2월 이것만.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고시라는 걸 발표해서 독도를 강탈해 가죠. 그래서 3번은 만주 하나 독도 하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조선국 교제 심할 내탐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근대 정부에서,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영토나 이런 거에 조사를 해서 영토를 명확하게 표시한 그런 문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면은 이게 1868년쯤이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이제 근대 일본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독도와 관련된 거는 맞다. 자, 하지만 4번에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윤중이 1883년에 서북경략사로 파견이 됐는데 어디에 파견된 거예요? 간도에 파견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간도. 자, 그러면 독도에 관한 설명으로만 골라라.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도, 독도. 자, 간도와 독도 한번 구별해 보시고. 자, 128번 갑시다. 국권이 피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고종의 강제 퇴위는 1907년. 자, 이거는 헤이그 특사니까 을사조약 때문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그것 때문에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죠. 자, 니은.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했다. 자, 이거는 1차 한일협약이에요. 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자, 그 다음에 이때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하게 되죠. 디귿.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했다. 기후각서라고 하죠. 1909년에 기후각서가 체결되죠. 그 다음에 리을. 자,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 차관으로 임명하죠.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차관 정치는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이라고 하죠. 1907년 7월에 체결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겹치는 연도가 나와요. 기역하고 리을이 똑같이 1907년인데, 자,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해보면 을사조약, 그리고 고종, 헤이그 특사, 그 다음에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나서 한일신협약. 그쵸? 그리고 군대 해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먼저냐? 고종 강제 퇴위가 먼저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돼요. 자, 129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제휴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결국에는 외교에 관한 사무를 전부 다 일본인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체결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교권을 빼앗아간 외교권 박탈과 관련된 조약이고요. 자, 그럼 이 조약은 무슨 조약?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1905년 11월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종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 네, 당연히. 그래서 고종이 나중에 대한제국신문이란다. 대한매일신보에 요거 내가 안 했어 라고 하는 친서를 발표하기도 하죠. 자, 1번 맞고요. 2번 대한매일신보는 이 조약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고종의 친서를 게재했다. 네, 이거. 3번 조약문에 통감부가 관리하는 행정용 어세를 찍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조약의 내용에서 외교권 박탈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통감부 설치. 자, 외교권을 박탈했어. 그러면 누군가는 일본 사람이 와서 외교권을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통감부였거든요.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고 통감부를 설치해야 통감이 파견되죠. 그래서 실제로 통감이 파견된 건 1906년에 파견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조약을 체결할 때 통감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 그러면 통감부의 어세를 찍을 수가 없지. 당연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통감부 설치를 여러분이 아냐 모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에 조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는 없다. 자, 4번 일제히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해.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130번 봅시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작년 3월간에 무슨 3개월간 무슨 사연으로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자, 고부 군수의 수탈이 심해서 민신이 억울하고 통탄스러워 의거를 하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있죠? 거기 이제 답변자, 첫 번째 답변자 질문은 고부밀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 무슨 일로 다시 봉기했는가 물었더니 안핵사 이용태가 의거 참가자 대다수를 동학도로 몰아서 체포하여 사륙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뭐의 원인을 말하는 거냐면 1차 봉기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 이후에 다시 봉기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봉기를 일으킨 이유가 일본이 군대를 일으키고 경복궁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 이후에 2차 봉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라고 하는 사건은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는 뭐냐? 1차 봉기와 2차 봉기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1차 봉기는 1894년 3월부터 4월 말까지고요. 그 다음에 4월 말, 그러니까 4월 27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2차 봉기는 1894년 9월 이후에 2차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딱 봐도 알겠네. 요 시기에 우리 뭐 있었냐면 전주화약기가 있었잖아요. 전주화약기, 폐정개혁안, 전주화약, 그 다음에 뭐 집강소 설치,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교정청 설치, 군국기무처 설치, 청일전쟁 발발,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일본군이 풍도의 청군을 공격하면서 성립하였다. 자, 일본군이 풍도의 청군을 공격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자, 요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청일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자, 청일전쟁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이니까 1894년 6월 23일 이후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법규 교정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법규 교정소라고 하는 건 여기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거니까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있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법규 교정소를 반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대한국, 대한제국에서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에서 대한국 국제가 발표된 거는 99년. 그래서 대한제국이긴 하지만 99년의 일이고요. 집강소 및 폐정개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자, 그러면 3번은 전주화약이 되겠죠. 전주화약은 1894년 5월 8일. 그 다음에 재물포조약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재물포조약을 근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모군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2차 봉기가 왜 일어났냐라고 일으킨 거는 지금 한 거는 결국에는 이거와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그러면 전주화약과 청일전쟁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뭐냐라고 찾으면 여기서는 전주화약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전주화약을 찾으시면 되고요. 시기만 좀 확인해 두시면 되죠. 청일전쟁이랑 이런 시기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게 뭐냐? 전주화약. 정답은 3번. 자,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대한제국에 관한 설명. 기억. 과거와는 달리 목포 군산 원산을 스스로 개항하였다. 자, 목포 군산 원산 중에 먼저 처음에 최초로 개항됐던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개항된 지역이 있죠. 어디가 개항됐나요? 이 중에서? 원산이 개항됐죠. 그래서 원산은 1880년에 개항이 미리 됐죠.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미리 개항된 거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목포하고 군산이 나와 있네요. 목포는 1897년에, 그 다음에 군산은 1899년에 개항이 됐어요. 자, 다시 목포는 1897년에, 군산은 1899년에 개항이 됐죠. 이건 대한제국에서 개항시킨 게 맞죠.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원산 때문에 틀린 거고. 자, 그러면 기억이 틀렸고, 니은 대한제국 국제,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아까 1899년이었죠. 대한국 국제. 자, 황제에게 육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 체결권을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 대한국 국제는 황제, 전제 황제권을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황제한테 집중된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두 차례에 걸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계 발급을 실시했다. 네, 토지조사 사업 했죠. 이게 이제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지계를 발급했는데 아까 지계 발급에서의 포인트는 전국에서 다 발급했다 아니면 일부만 했다. 일부만 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리을,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만국 박람회에 참여하였다. 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한 거는 1900년. 그 다음에 만국 박람회에 참여한 것도 1900년. 이 만국 박람회가 파리에서 있었죠. 파리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1900년이니까 대한제국 맞죠? 아까 대한제국이 1897년부터 1910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죠. 기억만 틀리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32번. 자, 그 해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일본군을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전주 근처의 삼내역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해에 9월쯤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내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대도소로 삼았다. 자, 삼내에서 남접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논산에서 9월에 이제 남북접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례만 나와 있지만 논산에서 남북적이 집결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서울로. 그쵸. 이제 경복궁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죠. 왕을 구하러. 자, 그럼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몇 차 봉기? 2차 봉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해는 몇 년? 통학이니까 1894년. 네, 그 해에 있었던 거. 1번 전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전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전차는 1899년에 개통이 되죠. 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개통이 되고요.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제중원은 1885년에 원래는 광해원이었죠, 이름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세워졌어요. 근대식 병원이 세워졌고 이게 이제 몇 달 만에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얼마 만에 이름이 바뀌어서 제중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1904년까지 쭉 실시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이 되니까. 자, 그러면 제중원은 1885년부터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독립신문 창간호를 인쇄하는 기사. 독립신문이 언제? 96년 4월에. 그러니까 못 보고. 4번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 인천에서 기차를 타면 이 기차는 뭐? 경인선. 경인선이 완공된 건 언제예요? 1899년에 완성되죠. 그럼 이 사람이 1894년에 볼 수 있는 거. 2번 볼 수 있죠. 제중원 볼 수 있죠. 쭉 가니까 제중원은 한번 만들어주면 정답은 2번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33번에 자, 베베르 고무라 각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라라. 자, 일단 베베르 고무라 각서가 체결된 것부터 한번 볼까요? 1896년에 체결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이제 이기고 나서 청나라와 러시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896년 5월이면 아관파천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베베르 고무라 각서를 통해서 친러 정부를 인정을 하고 있는, 청나라와 러시아가 친러 정부를 인정해서 서로 뭐 군대 숫자도 좀 맞추고 아무튼 같이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한 게 바로 이 베베르 고무라 각서인데 일단
옳은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조선이 청해 중재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직접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조러 통상조약은 러시아와 조선이 조약을 체결한 거고 이거는 청해 알선이 없이 한 거랬죠. 이건 언제냐면 1884년에 체결한 거죠. 자, 조선이 러시아와 조러 비밀협약을 추진하자. 조러 비밀협약을 추진한 건 1886년에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 사건이 일어난 거는 1885년부터 87년까지. 자, 그래서 상황이 맞지 않죠. 3번. 일본이 아관파천 이후에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와 세력 균형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딱 아관파천 시기고 아관파천이면 러시아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든 좀 균형을 맞춰보려고 조약을 주도한 거죠. 3번이 정답. 4번.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일단 러일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나서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포츠머스 조약이죠.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권한을 다 이어받는 거죠. 말하자면 일본이 받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 시기만 알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돼요. 자, 134번 봅시다. 다음 내용을 시기 순으로. 이것도 역시 시기를 구별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것. 이거는 독립협회의 헌의육조. 독립협회의 헌의육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독립협회의 헌의육조는 1898년에 관민공동회니까 7반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벗겨버릴 것. 7반 천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라.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자,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이 뭐예요? 패정개혁안이죠. 그래서 패정개혁안. 자, 패정개혁안이 발표된 거는 1894년 5월. 디귿. 전국적으로 지조법을 개혁하여 아전들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공경히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지조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면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 그러면 갑신정변이면 1884년. 공노비와 산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공사노비제를 폐지한 건 언제예요? 1차 가보, 그쵸? 1차 가보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894년, 요거는 이제 7월, 6월, 7월 이때쯤이죠. 자, 그 다음에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제도의 기초를 확립한다. 징병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홍범 14조예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의 홍범 14조면 이거는 2차니까 1894년 12월. 말하자면 이제 이 1차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쫙 해볼까요?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기역. 그 다음에 리을. 아니, 나 틀렸지? 나 또 틀렸지? 디귿. 나 왜 이러니? 디귿, 니은, 리을, 미음, 기역. 이거죠. 나 왜 맨날 헤매는 거지? 아, 나 진짜 나 정신 똑바른 사람인데.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너무 많아서 그래, 연도가. 자, 그 다음에 135번으로 갑시다. 135번에서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별기군 창설. 여기는 제가 연도를 쓸 수밖에 없네요. 별기군 창설이 1881년.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이 1882년.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사이에 기역, 여기 사이에 니은. 그 다음에 조러수 통상조약.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한 거는 84년. 그쵸? 1884년이고 디귿. 자, 그 다음에 조불. 이건 프랑스죠. 조프 통상조약은 1886년. 그 다음에 리을. 자, 박영효의 건백서라고 했는데 자, 박영효가 말 그대로 개와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1888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기기창을 설치했다. 기기창은 영선사를 파견하고 나서 걔네들이 와서 만든 거거든요. 1883년에 무기 만드는 거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한성 순보를 발간했다. 이거는 이제 방문국에서 만든 거고요. 1883년 역시.
자, 그 다음에 광해원을 설립했다. 광해원을 설립한 거는 갑신정변 이후죠. 1885년이죠. 그 다음에 4번 영국의 거문도 철수. 자, 거문도를 철수한 거를 물어봤어요. 거문도 사건은 85년에서 87년. 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들어갈 결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35번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봤고 136번부터 다음 시간에 와서 풀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